저건 그냥 원장이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아니야. 종수는 확신했습니다. 미선이 은우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애정을 넘어선 뭔가가 있었어요. 새벽 5시 반, 최종수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퇴직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지만 몸의 밴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죠. 공무원 생활 40년 동안 한 번도 늦잠을 자본 적이 없던 종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일어나도 딱히 할 일이 없었어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종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옆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어요. 아내 영숙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자리만큼은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베개와 이불까지 그대로 둔 채로요. 요즘 애들은 왜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어. 손주라도 안 보면 말할 사람도 없구만. 종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방 한편에 놓인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된 날들이 몇 개 보였어요. 모두 은우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거나 데리러 가는 날들이었습니다. 이런 날들이 종수에게는 유일한 삶의 활력소였죠. 김해의 조용한 단독주택 마을은 아침부터 고요했습니다. 이웃집에서는 아직 불빛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종수는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뺨을 스쳤어요. 멀리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전에는 시끄럽다고 생각했던 그 소리가 이제는 외로움을 달래주는 유일한 친구 같았어요. 화장실에 다녀온 뒤 종수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혼자 사는 집치고는 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영숙이가 해주던 방식 그대로 집안을 관리하려고 노력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여자의 손길과는 다른 어색함이 곳곳에 느껴졌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와 밑반찬 몇 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모두 딸 수진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져다 주는 것들이었습니다. 아빠, 제대로 드세요라며 잔소리를 하는 딸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했습니다. 자식에게 이런 신세를 져야 하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거든요. 라면 하나를 끓이며 종수는 시계를 쳐다봤습니다. 아직 6시 반밖에 되지 않았어요. 은우를 데리러 가려면 아직 1시간은 더 기다려야 했죠. 하루하루가 이렇게 길고 지루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시간이 모자라다고 투덜거렸는데 이제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문제였어요. 이러다가 정말 치매 걸리는 거 아닌가. 종수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요즘 들어 깜빡하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어제 뭘 먹었는지, 며칠 전에 누구를 만났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했어요. 그럴 때마다 영숙이가 그리워졌습니다. 여보, 어제 뭐 했지? 라고 물어볼 수 있었던 시절이 그리웠어요. 라면을 다 먹고 설거지를 마친 뒤 종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켰습니다. 매일 똑같은 루틴이었어요. 하지만 뉴스 내용도 어제와 비슷했고 연예인들 이름도 잘 모르겠고 정치 이야기는 더더욱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오늘도 와요? 어제 은우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6살짜리 손자가 자신을 기다린다는 사실만으로도 종수의 하루는 의미가 있었어요. 은우의 밝은 웃음소리, 작은 손으로 자신의 손을 꼭 잡는 느낌, 할아버지 최고, 라며 뛰어다니는 모습들이 종수에게는 가장 소중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전 7시가 되자 종수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깔끔한 셔츠와 정장 바지를 꺼내며 거울을 들여다봤어요.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그래도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손자 앞에서만큼은 멋진 할아버지로 보이고 싶었거든요. 차고에서 10년 된 중형차를 꺼내며 천천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예전보다 거칠어진 것 같았어요. 차도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종수는 핸들을 잡으며 작은 기도를 했어요. 오늘도 무사히 다녀올 수 있게 해주세요. 수진이네 집까지는 차로 10분 거리였습니다. 종수는 천천히 운전했어요. 요즘 젊은 운전자들이 너무 성급하게 추월하거나 경적을 울려대는 바람에 무서울 때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런 것들이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손자를 만날 생각에 마음이 설렜어요. 수진이네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자 종수는 차를 세우고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수진이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아빠, 오늘 일찍 좀 데리러 가주세요.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겼어요. 4시 반쯤 부탁드려요. 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의 부탁이라면 뭐든지 들어주고 싶었거든요. 잠시 후 은우가 반갑게 뛰어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아이의 밝은 목소리가 종수의 얼굴에 미소를 지게 했어요. 우리 은우, 잘 잤니? 네. 할아버지, 오늘 새로운 선생님이 온대요. 은우의 말에 종수는 궁금해했습니다. 어린이집에 새로운 선생님이 온다는 건가요? 수진이도 나와서 인사를 건넸지만 언제나처럼 바쁜 표정이었습니다. 아빠, 어린이집 선생님이 바뀌었다니까 좀 챙겨봐 주세요. 은우가 새 환경에 잘 적응하는지요. 종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자와 함께하는 이 소중한 시간들이 자신에게는 전부였어요. 하지만 이 순간 종수는 몰랐습니다. 오늘 이 평범한 하루가 자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은우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준 종수는 오후 4시 반까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평소라면 집에 돌아가서 낮잠을 자거나 텔레비전을 봤겠지만 오늘은 왠지 집에 가기가 싫었어요. 아마도 새로운 선생님에 대한 은우의 이야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새로운 선생님이라 젊은 분이겠지. 종수는 혼잣말을 하며 어린이집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요즘 이런 카페들이 많이 생겼더군요. 예전에는 다방이라고 불렀던 곳들이 이제는 모두 카페가 되었어요. 커피 한 잔을 시키고 창가 자리에 앉아 어린이집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려왔어요. 종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새롭고 신나고 희망에 가득 찼었죠. 언제부터 이렇게 무료하고 외로운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을까요? 시계를 보니 4시 15분이었습니다. 종수는 서둘러 카페를 나와 어린이집 앞으로 향했어요. 다른 학부모들도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젊은 엄마들이었고 종수 같은 할아버지는 몇 명 되지 않았어요. 참 세상 많이 변했네. 종수는 스마트폰을 들고 아이들 사진을 찍는 젊은 부모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자신이 수진이를 키울 때는 사진 한 장 찍기도 쉽지 않았는데 이제는 언제든지 원하는 만큼 찍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어요. 어린이집 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종수는 은우를 찾으며 목을 길게 빼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평소와 다른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선생님의 뒷모습이 어딘지 낯익었거든요. 저 뒷모습이. 종수의 심장이 갑자기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그 선생님을 자세히 바라봤어요. 키는 작지만 단정한 옷차림, 곱게 빗어넘긴 머리카락, 그리고 아이들을 대하는 다정한 모습까지 모든 것이 종수의 기억 속 그 사람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한 아이가 종수를 향해 뛰어왔어요. 할아버지, 은우였습니다. 종수는 황급히 시선을 돌려 손자를 안아주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그 선생님이 신경 쓰였어요. 그 사람이 정말 자신이 생각하는 그 사람일까요? 은우야, 새로운 선생님은 어떠시니? 응, 정말 좋아요. 미선 선생님이에요. 그림도 잘 그리시고 이야기도 재미있게 해주세요. 미선.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종수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설마 그 미선이 50년 전 자신의 첫사랑 장미선 말인가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세상에 미선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그때 그 선생님이 종수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우 할아버지 되세요? 종수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 세상이 정지한 것 같았어요.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20살 청년이었던 자신과 18살 소녀였던 그녀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네, 그런데 혹시 미선? 종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앞의 여인은 예전보다 나이가 들었지만 그 눈빛과 미소는 여전히 기억 속 그대로였어요. 미선은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온화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데서 다시 만날 줄은 몰랐네요. 잘 지내셨어요? 서먹한 인사였지만 종수에게는 천둥벼락 같은 순간이었어요. 정말 장미선이었습니다. 자신의 첫사랑, 부모님의 반대로 헤어져야 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반갑네요. 종수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습니다. 주변에 다른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있어서 더 이상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미선도 그걸 알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은우가 정말 착한 아이예요. 그림도 잘 그리고요.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종수는 미선의 눈빛에서 묘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반가움과 동시에 어딘지 경계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아마도 자신과 같은 당황스러움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은우, 내일 또 만나자. 할아버지께 인사드려. 미선은 은우에게 다정하게 말하고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종수는 그 모습을 넋놓고 바라보다가 은우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어요. 할아버지, 미선 선생님을 아세요? 아니다. 그냥 어디서 본 것 같아서. 종수는 얼떨결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직 은우에게 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거든요. 손자의 손을 잡고 주차장으로 향하면서도 종수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차에 타서도 한동안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50년 만에 만난 첫사랑.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운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단순한 우연일까요? 할아버지, 왜 안 가요? 은우의 목소리에 종수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하면서도 계속 미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고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왜 어린이집 원장이 되었을까? 결혼은 했을까? 자식들은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집에 도착해서 수진이에게 은우를 넘겨주면서도 종수는 미선 이야기는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딸에게 할아버지의 첫사랑 이야기를 한다는 게 어색하기도 했고요. 그날 밤 종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50년 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미선과 함께했던 달콤한 시간들, 그리고 헤어져야 했던 아픈 기억들까지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종수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는데도 새벽 4시가 되자 저절로 눈이 떠져 버렸어요. 미선과의 재회가 꿈이었나 싶어 손으로 얼굴을 만져봤지만 모든 것이 생생한 현실이었습니다. 정말 미선이었어. 종수는 침대에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잊으려고 노력했던 그 이름, 그 얼굴이 어제 갑자기 눈앞에 나타났던 거예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일어나서 화장실에 다녀온 뒤 종수는 거실로 나와 옛날 앨범을 꺼냈어요. 깊숙이 숨겨두었던 낡은 앨범이었습니다. 아내 영숙이가 살아있을 때도 보여준 적이 없는 비밀스러운 앨범이었죠. 첫 장을 넘기자 20살 종수와 18살 미선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때는 정말 젊었구나. 사진 속 미선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종수는 어깨에 손을 올린 채 어색하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부산 해운대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사진 한 장 찍는 것도 큰 이벤트였거든요. 종수는 사진을 들여다보며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미선은 동네에서 가장 예쁜 아가씨였고 자신은 그런 그녀에게 반한 평범한 청년이었어요. 우연히 도서관에서 만나게 되었고 책 이야기를 하다가 가까워졌죠. 미선은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고 종수는 그런 그녀의 꿈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종수의 부모님이 미선의 집안 사정을 알고 나서 강하게 반대했거든요. 당시 미선의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며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차이가 나는 집안끼리는 안 된다. 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종수는 부모님을 설득해 보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미선이 편지 한 장 남기고 사라져 버렸어요. 더 이상 당신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행복하세요. 그게 미선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종수는 미친 듯이 찾아다녔지만 미선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나중에 들은 말로는 서울로 올라갔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종수는 부모님이 정해준 영숙이와 결혼했어요. 영숙이는 좋은 사람이었고 그녀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항상 미선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어요. 여보, 왜 가끔 멍하니 있어요? 영숙이가 물어볼 때마다 종수는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첫사랑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렇게 미선은 종수 마음속 깊은 곳에 묻혀있던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미선이 다시 나타났어요. 은우의 어린이집 원장으로 말이죠.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종수는 앨범을 덮고 시계를 보았습니다. 아직 새벽 5시였어요. 은우를 데리러 가려면 아직 몇 시간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오전이 되자 종수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어린이집 근처까지 와서 차를 세우고 주변을 서성거렸어요. 미선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미선이 어린이집 정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종수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봤을 때와 마찬가지로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종수는 용기를 내어 어린이집 근처로 갔습니다. 혹시 미선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에서였어요. 하지만 미선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어린이집 안에서 점심을 드시는 모양이었어요. 오후가 되어 드디어 아이들을 데리러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종수는 평소보다 일찍 도착해서 기다렸어요. 다른 학부모들보다 먼저 와서
어린이집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드디어 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미선도 함께 나왔습니다. 종수와 눈이 마주치자 미선은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은우야, 할아버지 오셨다. 미선은 은우에게 말하며 종수를 의식적으로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의 그 당황스러운 재회 이후로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미선 선생님, 안녕하세요. 종수가 먼저 인사를 건넸지만 미선은 짧게 고개만 끄덕이고는 다른 아이들에게 관심을 돌렸습니다. 분명히 자신을 피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미선 선생님이 오늘 저한테 그림 잘 그린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은우는 신나게 이야기했지만 종수는 미선의 태도가 너무 신경 쓰였어요. 왜 자신을 피하는 걸까요? 어제 그렇게 반가워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선은 종수와 눈을 마주치는 것을 피했고 꼭 필요한 말 외에는 하지 않았어요. 종수는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우가 갑자기 열이 나서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은우 할아버지,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는데 빨리 와주세요. 종수는 급히 어린이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해 보니 은우는 보건실에 누워 있었고 미선이 옆에서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대고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열이 나면서 기운이 없어 해요. 병원에 데려가시는 게 좋겠어요. 미선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종수는 은우를 안고 일어서며 미선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를 잘 돌봐주셔서. 그때 미선과 종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미선의 눈빛에서 예전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곧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병원에 다녀온 후 은우는 집에서 하루 쉬었습니다. 종수는 수진이 대신 은우를 돌보며 생각했어요. 미선이 왜 자신을 피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대화할 수 있을지. 다음 날 은우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면서 종수는 용기를 냈습니다. 미선 선생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미선은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해요. 지금은 힘들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종수는 알 수 있었습니다. 미선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요. 50년 만의 재회가 그녀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미선이 자신을 의도적으로 피한다는 것을 확신한 종수는 며칠 동안 복잡한 심정으로 지냈습니다. 하지만 은우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데리러 가는 일은 계속되어야 했어요. 그럴 때마다 미선을 보게 되었고 그녀의 태도를 관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을 지켜보니 이상한 점이 하나씩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미선이 다른 아이들보다 은우를 특별히 더 신경 쓰는 것 같았거든요. 처음에는 새로 온 원장이라서 모든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은우에 대한 관심이 유독 남달랐습니다. 할아버지, 미선 선생님이 저한테만 특별히 예쁜 색연필을 주셨어요. 은우가 신나게 보여준 색연필 세트는 다른 아이들 것보다 훨씬 비싸 보이는 제품이었어요. 종수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같은 걸 받았니? 아니요. 저만 받았어요. 미선 선생님이 그림 잘 그리는 은우한테 특별히 준다고 하셨어요. 종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줬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었어요. 원장이 특정 아이에게만 선물을 주는 게 적절한 일일까요? 며칠 후에는 더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은우의 생일 파티가 열렸는데 미선이 직접 케이크를 주문해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 생일 때는 학부모가 준비해 오는 게 일반적인데 은우 생일에는
원장이 직접 나서서 준비한 거였습니다. 미선 선생님이 직접 케이크 가게에 가서 은우가 좋아할 만한 걸로 골라주셨대요. 수진이가 고마워하며 말했지만 종수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물론 친절한 원장일 수도 있지만 유독 은우에게만 이런 관심을 보이는 게 자연스럽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종수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은우를 데리러 갔을 때 미선이 은우에게 그림을 가르쳐 주고 있었는데 그때 들린 대화가 종수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은우야, 미술은 내 할머니가 좋아했던 거야. 할머니도 그림을 정말 잘 그리셨단다. 종수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은우한테 할머니라고? 은우의 친할머니는 종수의 아내 영숙이인데 영숙이는 그림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미선이 말하는 할머니는 누구를 뜻하는 걸까요? 미선 선생님, 제 할머니를 아세요? 은우가 순진하게 물어보자 미선은 당황한 듯 보였어요. 아, 그냥 은우가 그림을 잘 그려서 할머니도 그림을 좋아하셨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얼버무리는 대답이었지만 종수는 뭔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미선의 표정에서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날 밤 종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미선의 행동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니 더욱 이상했어요. 은우에 대한 특별한 관심, 그리고 할머니 이야기. 혹시 미선이 은우와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종수는 일찍 어린이집에 도착해서 미선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아이들이 놀고 있을 때 미선이 은우를 바라보는 눈빛이 남달랐어요. 다른 아이들을 볼 때와는 확연히 다른 어떤 특별한 감정이 담긴 시선이었습니다. 저건 그냥 원장이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아니야. 종수는 확신했습니다. 미선이 은우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애정을 넘어선 뭔가가 있었어요. 마치 혈육을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어린이집 게시판에 붙어 있는 아이들 사진들을 보니 더욱 확실해졌어요. 다른 아이들 사진은 몇 장씩 있는데 은우 사진은 유독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 사진들 대부분이 미선이 직접 찍은 것들이었습니다. 이상해. 정말 이상해. 종수는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처음에는 미선이 자신을 피하는 것 때문에 신경 쓰였는데 이제는 은우와의 관계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은우가 그림 그리기 시간에 가족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을 본 미선이 갑자기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미선 선생님이 제 그림 보고 우셨어요. 왜 우셨을까요? 은우의 말에 종수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아이의 그림을 보고 우는 원장이 어디 있나요? 뭔가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된 게 분명했어요. 그 그림을 보여달라고 해서 확인해 보니 은우가 그린 가족 그림에는 할아버지인 종수와 엄마인 수진이 가리고 은우 자신이 그려져 있었어요. 평범한 가족 그림이었는데 왜 미선이 그걸 보고 울었을까요? 혹시 종수의 머릿속에 어떤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미선이 은우와 혈연 관계에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럴 리가 없어요. 은우는 수진이가 낳은 아이인데. 아니다, 잠깐. 종수는 갑자기 뭔가를 떠올렸어요. 수진이가 은우를 입양했다고 했었나? 아니야, 분명 수진이가 직접 낳았다고 했어. 하지만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걸까요? 그날 저녁 종수는 수진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수진아, 은우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이 어떤 분이니? 아, 미선 선생님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은우를 특별히 잘 봐주시고요. 그런데 왜 갑자기요? 그냥 은우가 자꾸 얘기해서.
종수는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딸에게 자신의 의심을 말하기에는 너무 황당한 이야기였거든요. 하지만 종수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미선의 행동 하나하나가 단순한 원장의 관심을 넘어서는 것 같았어요. 특히 은우를 바라보는 그 애틋한 눈빛은 도저히 남의 아이를 보는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어. 미선이 은우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게 틀림없어. 종수는 확신했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왜 미선이 자신을 피하는지도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며칠 후 종수는 마침내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학부모 상담 주간이 있다는 공지가 나왔거든요. 이번에는 반드시 미선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결심했어요. 학부모 상담 주간을 기다리던 종수에게 갑작스러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아빠,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종수는 즉시 긴장했어요. 무슨 일이니? 은우한테 무슨 일 있었나? 은우는 괜찮아요. 그런데 어린이집 원장이 이상한 말을 했어요. 유산 이야기를. 은우한테 뭔가 남기겠다는데 무슨 뜻인지 알아요? 종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유산? 미선이 은우에게 유산을 남기겠다고? 이제 정말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지금 어디니? 내가 바로 갈게. 어린이집이에요. 아빠도 같이 와주세요. 혼자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종수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미선이 은우에게 유산을 남기겠다니 도대체 무슨 관계이기에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어린이집에 도착하니 수진이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빠, 정말 이상해요. 갑자기 저를 부르더니 은우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미선 선생님이? 네. 그러면서 은우에게 남겨줄 게 있다고. 무슨 유산 같은 걸 남기고 싶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왜 그런 걸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종수와 수진이는 함께 어린이집 원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미선이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종수를 보는 순간 미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안녕하세요, 미선 선생님. 제가 은우 할아버지입니다. 수진이가 소개하자 미선은 더욱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종수가 은우의 할아버지라는 사실을 이제야 제대로 인식한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성함이 최종수입니다. 종수가 자신의 이름을 말하자 미선은 잠시 말을 잊은 듯 보였어요.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앉으시죠. 말씀드릴 게 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아버지와 미선을 번갈아 보았어요. 아빠, 혹시 미선 선생님을 아세요? 종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전에 알던 사이야. 미선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은우는 제 손자입니다. 순간 원장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진이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고 종수는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선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어갔어요. 은우의 친어머니는 제 딸이었어요. 이름은 지연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은우는 제가 낳은 아이인데요. 수진이가 반박했지만 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은우는 입양된 아이예요. 수진 씨가 대학생일 때 입양센터를 통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종수도 깜짝 놀랐습니다. 입양? 수진아, 그게 무슨 말이니? 수진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실은, 수진아, 진실을 말해라. 종수의 엄한 목소리에 수진이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친구가 아기를 낳았는데 키울 수 없다고 해서 잠깐 도와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되고 아기만 남겨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제가 키우기로 했어요. 호적에도 올리고 아빠한테는 제가 낳은 아이라고. 종수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은우가 입양된 아이였다니. 그리고 그 아이의 친할머니가 바로 자신의 첫사랑 미선이었다니. 그럼 은우의 친어머니 지연이는? 미선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제 외동딸이었어요. 미혼모가 되어서 아이를 낳고 키우려고 했는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후로 은우의 행방을 찾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이 어린이집에 근무하게 되면서 은우를 보고 처음에는 확신할 수 없었는데 아이의 특징들이 지연이와 너무 닮아서. 미선은 책상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젊은 여성이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지연이와 은우예요. 은우가 태어났을 때 찍은 유일한 사진이에요. 사진 속 아기는 확실히 지금의 은우와 닮아 있었어요. 종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유산 이야기를 하신 건가요? 은우는 제게 남겨진 마지막 혈육이에요. 지연이가 남긴 유일한 흔적이고요. 그 아이에게 제가 가진 것들을 남겨주고 싶었어요.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은우를 데려가시려는 건가요? 아니에요. 은우는 이미 수진 씨 가족의 아이가 되었어요. 저는 그냥 할머니로서 아이를 지켜보고 싶을 뿐이에요. 미선의 말에 원장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종수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50년 만에 만난 첫사랑이 자신의 손자의 친할머니였다니. 이런 운명이 있을 수 있을까요? 종수 씨도 많이 놀라셨죠? 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서 나를 피하셨던 거군요. 처음에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도 몰랐고요. 50년 만에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수진이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물었어요. 아빠, 정말 미선 선생님을 아시는 거예요? 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전에 사귀던 사이였단다.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은우는 입양된 아이였고 미선은 그 아이의 친할머니였으며 종수와 미선은 50년 전 연인 사이였던 것이죠. 운명의 장난 같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세 사람 모두 막막했습니다.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진 후 원장실은 한동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종수는 충격과 죄책감 그리고 미선에 대한 연민이 복잡하게 뒤섞인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수진이는 아직도 상황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 씨,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서. 미선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동시에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으니까. 아빠한테도, 은우한테도. 수진이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거짓말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종수는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수진아,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한다. 젊은 나이에 혼자 그런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아빠, 저는 그때 내가 하지 않았다면 은우는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그 아이에게 가족을 만들어준 거잖니. 종수의 말에 수진이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미선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종수 씨 말씀이 맞아요. 수진 씨가 은우를 키워주신 덕분에 그 아이가 이렇게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었어요. 저는 오히려 감사해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은우한테는 뭐라고 말해야 하죠? 수진이의 걱정에 미선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금 당장 은우에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아이가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으니까요. 천천히, 적절한 때를 기다려도 되지 않을까요? 종수는 미선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미선 씨가 정말 원하는 게 뭔가요? 미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진솔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은우가 행복하게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어요. 할머니로서 아이 곁에 있고 싶고요. 욕심 부리지 않을게요. 지금처럼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유산 이야기는 제가 가진 건 많지 않지만 지연이가 남긴 것들, 그리고 제가 모아둔 약간의 저축. 은우가 커서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남겨주고 싶었어요. 미선의 말에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건 받을 수 없어요. 은우는 이미 저희 가족이고. 수진아, 종수가 딸을 말렸습니다. 미선 씨 마음을 이해해보자. 그 사람도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다. 종수는 미선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어요. 자식을 잃고 손자까지 놓쳤다가 이제야 다시 만난 거잖아. 내가 기회를 좀 줬으면 한다. 수진이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은우한테는 언제 말할 건가요? 그건 차차 생각해 봅시다.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자랐을 때 미선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종수 씨, 정말 죄송해요.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서 미선 씨도 힘들었을 거예요.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기가. 두 사람 사이에 묘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5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종수는 집에 돌아와서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미선이 겪었을 고통을 상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딸을 잃고 손자마저 찾지 못해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며칠 후 미선이 종수를 찾아왔어요. 수진이가 직장에 간 사이 은우는 어린이집에 있고 둘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종수는 미선을 거실로 안내했어요. 50년 만에 자신의 집에 온 첫사랑을 마주하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차 한 잔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미선은 조심스럽게 거실을 둘러봤어요. 단정하게 정리된 집안 곳곳에서 혼자 사는 남자의 쓸쓸함이 느껴졌습니다. 부인분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셨군요. 죄송해요. 차를 마시며 두 사람은 서로의 지난 세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미선은 서울에서 유치원 교사로 일하며 딸을 키웠고 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고향으로 내려와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지연이가 어떤 아이였나요? 종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착하고 예쁜 아이였어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고 은우와 정말 많이 닮았어요. 미선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 있었어요. 혼자 키우기 힘들지 않았나요? 힘들었죠. 하지만 그 아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그런데 미선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나는 내 딸이 낳은 아이를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했어요. 지연이가 사고를 당했을 때 은우는 이미 어디론가 가버린 후였거든요. 이 아이는 내게 남겨진 마지막 피부치예요.
종수는 미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식을 잃은 고통, 그리고 손자마저 찾지 못했던 절망감이 어땠을지. 유산을 준다는 말, 부담이었다면 미안해요. 그냥 아이가 나라는 걸 잊지 않길 바랐어요. 미선 씨, 종수는 미선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우리가 함께 은우를 지켜봅시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미선은 종수의 따뜻한 말에 눈물을 흘렸어요. 50년 만에 느끼는 위로였습니다. 고마워요, 종수 씨. 정말 고마워요.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함께 은우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왔어요. 은우는 할아버지와 미선 선생님이 함께 온 것을 보고 신기해했습니다. 할아버지, 미선 선생님이랑 친구예요? 응, 오래된 친구란다. 종수의 대답에 은우는 활짝 웃었어요. 그 순간 미선과 종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복잡한 상황이지만 이제 함께 이 아이를 지켜볼 수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미선과 종수가 함께 은우를 돌보기로 한 후 몇 주가 지났습니다. 수진이도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미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은우에게는 아직 진실을 말하지 않았지만 아이는 할아버지와 미선 선생님이 자주 함께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린이집에서 그림 대회 소식이 전해졌어요. 시에서 주최하는 큰 대회였고 미선은 은우의 실력을 믿고 참가를 권했습니다. 은우야, 그림 대회에 나가볼까? 정말요? 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내가 그린 그림들을 보면 정말 재능이 있어. 미선의 격려에 은우는 신이 나서 그림 연습을 시작했어요. 종수도 함께 응원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와 미선 선생님이 모두 자신을 응원해 주니 은우는 더욱 열심히 그림을 그렸어요. 대회 당일 은우는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최선을 다해 그림을 그렸습니다. 주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은우는 고민 없이 붓을 들었습니다. 며칠 후 결과가 발표되었어요. 놀랍게도 은우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대상이에요. 은우가 뛸 듯이 기뻐하며 종수에게 달려왔어요. 종수는 손자를 꼭 안아주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은우가 정말 대단하구나. 수상식 날 가족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종수와 수진이 그리고 미선도 함께였습니다. 은우가 상을 받는 모습을 보며 미선은 눈물을 글썽였어요. 지연이도 이렇게 그림을 좋아했는데 수상식이 끝난 후 미선은 은우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품에서 편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은우야, 이건 선생님이 너를 위해 쓴 편지야. 편지요? 응. 언젠가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날이 올 거야. 그때까지 잘 간직해둬. 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편지를 받았어요. 하지만 이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종수가 있었습니다.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수상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종수는 미선에게 물었어요. 그 편지, 혹시? 미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우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편지예요. 제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무슨 말씀이세요? 종수는 깜짝 놀랐어요. 미선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종수 씨, 사실 저는 지병이 있어요. 췌장암이에요. 종수는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미선이 병에 걸렸다니. 언제부터? 몇 달 전에 진단받았어요. 그래서 더욱 은우를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치료는 받고 계시죠?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있어요. 하지만 많이 늦었어요. 종수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50년 만에 다시 만난 미선을 또다시 잃어야 한다니. 그래서 그 편지를
제가 없어지기 전에 은우에게 진실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직 아이가 어려서 그때 앞서가던 은우가 뒤돌아봤어요. 할아버지, 미선 선생님, 빨리 와요. 두 사람은 서둘러 은우를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종수는 계속 미선의 편지가 신경 쓰였어요. 그날 밤 종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미선의 병 이야기와 그 편지 때문이었어요. 은우에게 갑작스럽게 진실을 알리는 게 과연 좋은 일일까요? 다음 날 아침 종수는 미선을 찾아갔어요. 미선 씨, 그 편지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왜요? 은우가 아직 어려요. 갑자기 그런 진실을 알게 되면 혼란스러워 할 거예요. 미선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종수 씨 말이 맞아요. 제가 너무 성급했네요. 편지를 제가 가지고 있을까요? 은우가 적절한 나이가 되면 그때 전해드릴게요. 미선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종수가 더 오래 은우 곁에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전에 편지 내용을 확인해 봐도 될까요? 종수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어봤어요. 미선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가득한 편지였습니다. 은우야, 할머니가 너를 많이 사랑한단다. 언젠간 진실을 알게 되겠지. 하지만 넌 어떤 가족 아래 있든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아이야. 내 엄마는 너를 무척 사랑했고 할머니도 너를 사랑한다. 그림을 계속 그려라. 그것이 내 엄마가 남긴 재능이니까. 편지를 읽은 종수는 깊이 감동했어요. 미선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정말 좋은 편지네요. 은우가 이 편지를 받으면 분명 감동할 거예요. 고마워요, 종수 씨. 제가 없어도 은우를 잘 부탁해요. 미선 씨는 어디 가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은우를 지켜볼 거예요. 종수는 미선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 아이의 삶을 함께 지켜보자. 뒤늦게라도 우리가 어른으로 해줄 수 있는 건 품어주는 거니까. 미선은 종수의 말에 눈물을 흘렸어요. 50년 만에 느끼는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종수 씨, 정말 고마워요. 그날 오후 종수는 편지를 집에 소중히 보관했어요. 언젠가 은우가 성인이 되어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전해주기로 했습니다. 미선의 병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종수는 마지막까지 그녀와 함께 은우를 돌보고 싶었어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알기에 더욱 소중했습니다. 미선의 병이 악화된 것은 은우가 그림 대회에서 상을 받은 지 2달 후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은우 할아버지, 미선 원장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지금 병원으로 가는 중입니다. 종수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미선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의사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어요. 가족분이세요? 의사가 물었지만 종수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법적으로는 남남이지만 마음으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거든요. 오래된 친구입니다. 며칠 후 미선은 의식을 되찾았어요. 종수가 곁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종수 씨, 와주셨군요. 당연하죠.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잖아요. 은우는요? 수진이가 돌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미선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종수 씨, 제게 마지막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은우아,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어요. 아이에게 부담 주지 않는 선에서. 종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선의 마지막 소원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종수는 은우를 데리고 병원에 왔어요. 은우는 미선이 아픈 것을 보고 걱정스러워했습니다. 미선 선생님, 아파요?
조금 아프지만 괜찮아. 은우가 와줘서 기분이 좋아졌어. 미선은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은우의 손을 잡았어요. 은우야, 선생님이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네, 선생님.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야. 그림도 잘 그리고 마음도 착하고 선생님이 정말 자랑스러워. 고마워요, 선생님. 앞으로도 그림 열심히 그려야 해. 약속해 줄래? 네, 약속해요. 은우의 밝은 대답에 미선은 눈물을 글썽였어요. 종수도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말씀 잘 듣고 엄마 속 썩이지 마라. 네, 알겠어요. 미선은 은우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하늘에서 은우를 지켜볼게. 은우는 미선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뭔가 특별한 순간이라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은우가 종수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미선 선생님이 많이 아픈가 봐요? 응, 좀 아프시지.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어요. 종수는 은우의 순수한 마음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일주일 후 미선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은우 이야기를 하며 평안하게 눈을 감았어요. 장례식 날 어린이집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은우도 검은 옷을 입고 왔어요. 아직 죽음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미선을 다시 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미선 선생님이 정말 안 돌아오시는 거예요? 응, 은우야. 선생님은 하늘나라로 가셨어. 그럼 제가 그린 그림을 어떻게 보여드리죠? 은우의 순진한 질문에 종수는 눈물이 났어요.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은우가 그림 그릴 때마다 지켜보실 거야. 장례식이 끝난 후 종수는 미선의 유품을 정리했어요. 그 중에서 낡은 스케치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젊은 시절 종수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었어요. 미선아, 너도 나를 기억하고 있었구나. 스케치북을 넘기니 딸 지연이의 그림들도 있었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은우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세 세대의 그림이 한 권의 스케치북에 담겨 있었습니다. 내 첫사랑은 항상 나를 그리워하게 만들었다. 종수는 스케치북을 가슴에 안으며 중얼거렸어요.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종수는 미선의 뜻을 이어받아 어린이집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은우와 함께 다른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미술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정말? 왜? 미선 선생님처럼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쳐 주고 싶어요. 은우의 말을 듣고 종수는 하늘을 바라봤어요. 미선아, 들었지? 은우가 내 뜻을 이어가겠다는구나. 어느 날 저녁 종수는 미선이 은우에게 남긴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언젠가 은우가 성인이 되면 이 편지를 전해줄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자신이 은우를 잘 키워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미선아, 이제 널 놓아줄게. 은우를 잘 지켜줄게. 종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우가 종수에게 달려왔어요. 할아버지, 어젯밤에 꿈에서 미선 선생님을 봤어요. 정말? 뭐라고 하시던? 제가 그림 열심히 그리고 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랑 행복하게 지내라고 하셨어요. 종수는 은우를 꼭 안아주었어요. 미선이 정말로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은우, 할아버지랑 계속 행복하게 지내자. 네, 할아버지. 그렇게 종수와 은우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어요. 미선의 사랑이 만들어낸 특별한 가족이었습니다. 피로 이어진 관계는 아니었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이었어요. 진짜 가족이란
피보다 더 깊은 마음으로 엮이는 것. 미선이 남긴 이 메시지는 종수와 은우, 그리고 수진이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